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아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쓰이는 계산법이고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는지만 이해하시면은 이쪽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개별원가 계산의 어떤 의의 같은 걸 좀 볼 건데요. 나중에 종합원가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원가, 종합원가 또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먼저 개별원가 계산의 의의 정도 볼 텐데요. 개별원가 계산이란 주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용되는 원가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뿌리는 방식이 있고요. 주문을 받아 그때그때 제작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에 관련된 원가 계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배부를 해요. 예, 그리고 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이나 작업별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별원가 계산 문제 풀 때는요. 제품 A의 원가는 얼마냐? 제품 B의 원가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특정 제품을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직접 재료, 직접 노무는 바로 계산하고요. 제조간접비는 적절한 기준에 따른 배부액을 포함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을 언제쯤 쓰냐? 언제 쓰냐? 그걸 볼 건데요. 주로 배, 항공기처럼 개당 단가가 크고요.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에 대해서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합니다. 개당 단가가 크고요.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문 제작하는 제품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개당 단가가 크고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은 주로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개별원가 계산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원가 계산도 보실 건데요.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는 반대예요. 개당 단가가 적고 생산 시간이 짧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하고 적용되는 경우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조간접비 자체가 항목이 많고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원가 계산할 때는요. 이 제조간접비를 미리 설정해서 적절히 쓰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배를 만들어요. 자, 배를 한 척 만드는데 이거 제작하는데 3년 걸려. 3년. 그죠? 그러면 3년 동안에 제조간접비를 집계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3년간 제조간접비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작업은 어렵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 배 한 척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가를 매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넣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적절히 금액을 정해 놓고요. 그걸 쓰다가 중간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결정을 해놔요. 결정을 해놓고 요걸 이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배 원가를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이 배를 만드는 시간이 짧으면은
사후에 정산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그냥 계산해서 이 배 원가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가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계산한 걸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밍이 너무 늦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제조간접비를 비스무리하게 설정을 해놓고 일단 그걸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렇게 쓰는 방식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다 또는 정상개별원가 계산법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항목은 매우 많고요. 집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이 완료된 후에 최종 원가를 계산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적시성이 떨어져요. 예.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산하고 나중에 차이분을 조정, 즉 정산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참고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의 경우는 각 제품에 직접 배부되는 거니까 계산이 바로 돼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제조간접비의 경우에는 이 항목, 저 항목 들어가고 이 제품에도 들어가고 저 제품에도 들어가고 뭔가 애매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한 항목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적절히 쓰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적절히 쓰고 나중에 정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특히나 중간중간에 원가 통제를 할 때 예정 원가를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은 되돌릴 수도 없고 중간에 변경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계산된 걸 쓰면은 요 정도쯤 되는구나. 원가가 이 정도쯤 되니까 좀 조절해야겠다. 이런 어떤 중간 변경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미리 산정한 후에 제품원가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대강 이해는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배를 만드는데 철판이 들어가. 근데 이 철판은 배 제조에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요. 계산이 금방 돼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철 10톤 얼마 이게 딱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선박 제조할 때 이제 용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접 작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인원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원들은 계속 그 배 작업에 투입되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쉽게 집계가 돼요. 인원이 잘 안 바뀌고 그 배를 만드는 동안 계속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건비 계산은 어렵지 않다고요. 즉, 직접비는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조간접비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다양하고요. 집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중간중간에 평가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라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예정 배부 이렇게 나오면요. 사전에 제조간접비를 적절히 설정을 쓴 다음에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챕터의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정 배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 사례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먼저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뽑습니다. 요건 일종의 예산이죠. 예산 뽑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 노동시간이 5,000시간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제조간접비 1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시간 5,000시간 이렇게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당 금액이 얼마가 돼요? 100만 나누기 5,000이니까 노동시간은 200원이겠지. 200원, 그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는 노동시간당 200원이 된다고요. 100만 나누기 5,000 하면 200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 노동시간당 얼마? 그 다음에 직접 노후의 80% 또는 직접 재료의 50%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산식이 좀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제조간접비 그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당 200원 계산했으면은 요거를 실제 노동시간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U를 미리 정해놓고 이거를 실제 상황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아, 1000시간이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20만 원이구나. 그 요거하고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제조간접비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발생액을 이제 비교해서 뭐가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일단 예정 배부액이 적습니다. 그 원가를 적게 예측했다는 거죠. 그럼 실제는 원가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이 과소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과소예요, 과소. 그러면은 요 예정 배부액을 늘려가지고 실제 금액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적게 되면은 과소가 되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을 늘립니다. 그럼 실제 원가랑 맞게 되겠죠, 그죠? 예. 반대로 예정 배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이 과대고요. 그러면은 원가를 너무 크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을 줄여가지고 실제 발생액과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예. 일단 기준에는 요걸 쓰니까 요 금액으로 원가가 집계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발생액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가 분석할 때 예정 배부가 컸구나, 작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비슷한 물건을 제조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원가를 적절히 또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된 부분을 어디서 조정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크게 조정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영업외 수익으로 대충 떨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비율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비율로 요 과대 과소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전산회계 1급 가지고는 안 돼요. 재경관리사 이상 레벨 내용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방법만 암기를 하세요. 예. 계산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배부하는가 이제 그 내용이 핵심이고요. 뒤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그 사례 있죠? 그 사례 좀 보시면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객관식 문제고요. 과거처럼 제가 홀수번 위주로 볼게요. 홀수번.
자, 1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일단 물건을 주문 생산할 때 쓰이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원가표에 의해서 제조간접이 부과한다 했죠? 이거 맞고. 자,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어렵다. 이게 틀렸는데요. 답이 3번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 제품별로. 제품이 A, B 이렇게 C가 있다면은 A의 원가 얼마, B의 원가 얼마, C의 원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원가 계산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야죠. 그죠? 예.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니까 제품별로 손익 계산하는 것이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 있죠. 맞아요. 예. 제조간접비는 애매한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실게요.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의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다. 맞죠?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한다는 거는 주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 케이크 같은 경우도요. 주문 제작하는 경우하고 대량 생산한 경우하고 좀 다르죠? 예, 주문 제작한 게 더 고급스럽고 모양도 독특하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한 케이크의 경우 어느 프랜차이즈를 가도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문 생산하는 경우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자, 주문 생산이 핵심이죠. 조선업, 건설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조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게 틀렸네요. 공장 전체면요, 배분율이 하나거든요, 하나? 그렇잖아요, 공장 전체니까. 그런데 부문별로 하면은 배분율이 2개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배분율을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여러 배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3입니다. 틀린 거. 4번은 맞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실게요. 자, 5번의 계산 문제네요. 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있는 회사의 제조 지시서와 원가 자료입니다. 4월의 제조간접비는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부율이 노동시간당 2,700원이에요. 2,700원. 그리고 제조 지시서 101은 4월 중 완성되었고 102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완성. 자, 이런 경우에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 있죠. 자, 제품이면은 완성된 걸 얘기하죠. 문제에서
101은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얘는 미완성이고. 그러면은 102는 고려할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되죠? 101만 보면 되죠. 그죠? 101. 그리고 보시면 예정 배부액이 2,700원이었어요. 2,700원. 자, 직접 노동시간은 얼마예요? 600시간이죠.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노동시간하고 연관되니까 자, 2,700 곱하기 600시간에서 제조간접비를 구합니다. 그거 얼마예요? 162만 원이고요. 162만 원에 135만 원, 288만 원 더합니다. 그럼 전체 제품의 원가가 나오죠? 이 전체 제품의 원가를 생산량 1000단위로 나누면은 제품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5,850이 나옵니다. 그 요거 3개 더하면은 585만 원이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585만 원 나누기 1000 하면은 5,850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예정 배부인데요. 여기서 직접 노동시간당 얼마가 주어져 있었죠. 그죠? 그 노동시간에다가 배부를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그러니까 제조 지수를 봤더니 하나는 완성이고 하나는 미완성이니까 뭐만 고려해야 돼요? 완성만 고려해야지, 완성. 문제에서 제품의 단위당, 제품. 완성된 건 제품이고 완성이 안 된 건 제공품이죠. 그러니까 제공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7번 보실게요. 주식회사 알파항공기 작업 내용인데요. 5월 중에 발생한 원가저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B 항공기의 그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문제에서 보니까 5월 중에 제조간접비 발생이 16만 원이래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간접비가 16만 원이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16만 원을 B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좀 잘 하라 이 소리예요. 자, 이럴 때 회사가 직접 노후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간접비 간의 어떤 비율을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때요? 제조간접비는 16만 원이고요. 직접 노후비는 토탈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제조간접비 16만 원 나누기 직접 노후비 20만 원 하면은 80%의 어떤 비율이 생기죠? 80%. 즉, 직접 노무비의 80%를 제조간접비로 하시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비항공기의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4만 곱하기 0.8 해가지고 32,00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항공기의 원가는 3만 원 더하기 4만 더하기 32,000 해가지고 102,000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답은 2고요. 자, C, 만약에 C를 구하라고 같아, C. C 같은 경우는 제조간접비가 10만 곱하기 0.8이 되죠. 그러면 8만 이렇게 됩니다. 8만. 그래서 10만 곱하기 0.8 하면 8만이니까 4만, 10만, 8만 하면은 C 항공기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22만 원이 될 것이고 A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노무비가 6만 원이니까 제조간접비가 6만에 0.8 하면은 4만 8천이겠죠? 그럼 다 더하면은 A 금액은 나오겠어요. 네. 따라서 7번의 답은 2가 됩니다. 제조간접비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아시겠죠? 뭐 시간당 얼마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뭐 직접 노후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원가가 계산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9번인데요. 자, 한국전자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분을 한답니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7만 시간, 7만 시간. 그리고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7만 5천 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입니다. 과대네요, 과대. 자, 이런 경우에 당해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얼마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비교를 한번 볼게요, 비교. 먼저 그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몰라요. 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원가를 봅니다. 실제 원가. 실제 원가를 봤더니 얘가 215만 원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했더니 예정 금액이 25만 원 과대라고 했어요. 25만 원 과대.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예요? 여기가 25만 원 더 크니까 예정 배부는 24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240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정 배부율을 A라고 하면요. 요 A에다가 실제 시간 7만 5천 시간을 곱한 거죠. 요 과정에 대해서 그 앞에 페이지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7만 5천 시간을 했더니 24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A가 몇 시간이, A가 얼마죠? A가 시간당 32원이고요. 그러면 전체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얼마예요? 예상액은 예정 배부 시간이 7만 시간이니까 7만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 시간 32 하면은 2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예제를 반대로 한 건데요. 자,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224만 원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시간이 7만 시간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당 배부율이 얼마가 나와요? 224만 나누기 7만 해가지고 시간당 배부율이 32가 나오죠? 요 32를 실제 시간 7만 5천에 대입을 시키면은 예정 배부액이 24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32원 정해놓고 7만 5천 시간에 대입을 했더니 대략 제조간접비가 240만 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실제는 원가가 215만 원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은 25만 원을 크게 예측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이해하시려면은요. 처음부터 한번 쭉 풀어보신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확하게 풀면은 예정 배부 쪽 내용은 다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9번의 답은 224만 원이니까 2번이죠, 2번. 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동부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간당 얼마 금액이 나와야겠죠? 올해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을 60만 원으로 했고요. 예상 노무 시간을 2만 원을 했대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면 얼마죠? 60만 나누기 2만 시간 하면은 30 이렇게 30 그죠?
그러면 시간당 금액이 30이 되는 거고요. 그 요 30에다가 실제 노무 시간을 곱해요. 그러면은 예정 배분 얼마죠? 30 곱하기 15,000 하면은 대략적으로 45만 원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비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정이 5만 원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자, 5만 원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5만 원 과대. 참고로 과대 과소 여부를 따질 때는 예정 금액 기준, 예정 기준. 예정으로 얼마 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 예상했던 게 더 크구나, 더 적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가 과소 과대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1번. 이렇게 해서 그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일단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한 거하고 실제 금액이랑 비교해서 예정이 과소냐 과대냐 이렇게 따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시험에서 이 두 가지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계산을 좀 부지런히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